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40대 중반 패션 디자이너예요. 지금은 제법 성공한 축에 드는 패션 디자이너이지만 젊을 적에는 여느 사람 못지않게 많은 고생을 겪기도 했죠. 갇힌 과거를 벗어난 때에는 월세로 구한 아주 작은 상점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만든 의류를 파는 옷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삶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저를 아쉽게 여기는 생각들을 받았죠. 명문대학교의 패션 디자인 학과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20대 거의 전부를 패션 쪽에서 촉망받는 유망주로 지냈어요. 국제 패션 디자인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유독 재능이 돋보인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액 연봉을 제시한 외국계 기업의 캐스팅 제의를 여러 번 받았었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가진 외국계 기업의 캐스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온 부모님은 고통받으셨고 특히나 가요제를 자주 하셨기에 부모님을 혼자 놓치기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국에 가서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안정적인 상황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기에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겪으면서도 반듯한 가장을 제공해주신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에 알 때 의도적으로 모아두었던 공모전 상금을 모두 친정에 갚아드리고 남은 돈을 또 조금씩 모아서 매우 작은 상점에 월세를 내어 옷가게를 차렸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주변 시선들이 항상 안타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가난한 부모 때문에 능력 있는 외동딸인 제 신세를 망쳤다며 항상 속상해하셨지만 제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오히려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없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정 부모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 작은 옷가게를 알뜰살뜰 꾸려가던 어느 날 저에게 작은 불운이 닥쳐오면서 앞으로 이어질 큰 사건들의 전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옷가게가 새들어 있던 상점이 계약 만료가 되면서였습니다. 당시 가게를 옮길 여윳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새 장사자리를 찾아 부동산을 이리저리 떠돌며 골머리를 엄청 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을 내미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치모였어요. 아범은 베트장 아니 요즘 새 장사자리 찾아서 돌아다니느라 고생하고 있단다지. 그렇죠. 아무래도 여윳돈이 없어서 작은 가게 자리 하나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네 번째 문장. 내 건물 1층에 있는 상점 한 개에 대해 말이죠. 거기서 무슨 소식이 있는지 들어온 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심오감이 아닌 2층 에드컴 물줄 아는 건물은 떡하니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선이 뭘 걱정하십니까? 그런 걱정인가 해서 하느님의 주시 능력이 필요한가요? 다음에 건물을 짓기로 했더라. 시몬이 보낸 1층 건물에 자리한 10평 이채 안 되는 허름한 상점은 임대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시모의 제안이 그다지 반가운 것은 아니었어요. 치명적인 제안한 상점은 벌써 몇 년째 시끌벅적한 채로 있던 골치 땅이었으니까요. 그 골치 땅을 겸사겸사 잡아왔습니다. 저는 떠넘기려는 듯한 그의 속죄 자리에 도통 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뻔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시몬은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계속해서 색다르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건물주였습니다. 그의 자만심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시몬의 며느리가 될 위엔 부족한 것 같아 건물 세입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날 일은 예상이 되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건물주의 유세와 자만심이 쏟아지는 걸 알겠지요. 그래서 저는 치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했어요. 어머님께서 건물 1층으로의 제후 계급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처럼 시댁이나 친정은 뭘수록 좋은 걸까요? 너도 그런가요? 친정에서부터 직장까지까지 시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떨어져 지내고 싶어요. 아니요.
전 그런 마음 결코 없어요. 어머님의 건물이라도 세입자로 들어간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하는 게 옳은 일이겠지만 제게 그만한 여윳돈이 부족해서요. 보증금은 전에 있던 가게 장소랑 동일한 금액으로 주고 월세는 그렇습니다. 시부모와 우리 부모 가족이 함께 9개월 동안 거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 제발 가능한지요. 월세를 낮춰주실 수 있나요? 아니, 괜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물 임대는 어머니가 생각 중이시고 며느리로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겠지요. 당신은 사람을 상처 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로 까가주고 싶어서 절실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요만 원 어떠냐고 10,000원을 월 30,000원으로 주겠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니? 누구를 망하게 만들 일이 있어. 월세로 10,000원씩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달 월 30,000원씩 깎아주겠다는 얘기야. 세상에 이게 말인지 반군이라 꼴랑 월세를 10,000원 깎아주겠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거들먹거리는 무슨 수십억 부동산을 공짜로 넘겨주는 행세를 해야 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그렇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결국 시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시모의 건물 1층에 몇 년째 놀고 있던 골칫덩이 상점을 월세로 받아에 옷가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더군요. 왜냐하면 시몬이 호언장담을 하며 저를 설득했거든요. 2cm 일가 대대로 동네 토박이인데 날지 알 줄 아세요. 내가 대단한 마당발인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통장 반상회장, 각종 모임 회장들도 많이 하고 계시며 모임도 몇 개씩 개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네요. 우리 1층 상가임대에서 들어온다면 마당발을 최대한 활용해서 확실히 밀어주마. 동네 손님들이 너에게 몰아주겠다는 얘기야. 아, 그랬군요. 시모는 대대로 동네 토박이의 통장 반성애자 계주 등등으로 소문난 마당발을 지니고 있어서 저도 그 정도 마당발인 심어온다는 말씀이십니다. 도움을 받으면 옷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쉬머에 있는 건물 1층 상점을 임대해 옷가게를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 옷가게가 시모의 건물에 입주한 그날부터 시모로부터 자잘한 부탁이 시작되었어요. 건물 맨 위층에 사는 시모의 자식에게 전골을 갈아달라는 등 누가 운반해온 택배를 옮겨달라는 등 처음에는 전혀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어요. 제가 며느리로 충분히 할 일이고 또한 직장인이지만 남편의 출장 때문에 너무 자주 찾아 시모가 계시지 않은 사정도 이해하며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자잘한 부탁이 시모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동 4층 사람들에게서 옷들을 옮겨달라고 요청받았어요. 제 앞에 던져 놓았더군요. 차로 한가득 실을 만큼 많은 양을 얻죠. 그렇지만 당황하는 저에게 매번 똑같이 하는 말은 우리 동네 안악들이 보면 볼수록 다들 참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게 매우할 때 세심한 것을 또 수선합니다. 이 많은 옷을 다 너는 옷 만진다는 예를 딱 보면 모르겠니? 당연히 수선이다. 그걸 물어볼 시간 있으면 얼른 수선이나 시작하겠군요. 우리 계모의 회원들의 옷인데 내가 내일 아침까지 수선 다 된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았으니 지금이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는 힘들어도 된다고 해도 저 밤 꼬박 세워야 해요. 며칠 전에도 한번 이러셔서 옷 수선하느라 밤새서 오늘까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게 문제야. 젊은 사람 체력이 그리 튼튼하지 않아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게 말이야. 일주일 내내 밤새고 농사 짓으러 나가는 것도 다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죠. 농사 지은 적 없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죠. 건물 짓느라 힘든 일 한 적도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어쨌든 수선은 한번 해보겠어요. 다만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을 텐데요. 여기는 옷가게나 세탁소가 아니라서 옷가게나 세탁소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옷가게나 세탁소에서 하는 바느질은 100일이거나 됐고 내일 아침까지 해 놓을 거 알고 임마. 안 가보지 마, 휴, 선비나요.
이번에도 또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이게 다 정의의 여처 CM이가 건물 주인 덕분에 월 3만 원씩 저렴한 가격에 가게 임대해서 쓰고 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굳이 따지자면 이가 건 손해도 아니에요. 건물 중앙에 서 당연히 보여야 하는 성이고 동네 장사 원래 다 정으로 하는 법이야. 무슨 말씀을 매번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어디를 널렸는지 알아? 의리 없이 고 학원에서 공짜로 밥을 먹었어. 이틀에 한 번씩 국내 사람들을 손님으로 소개시켜줘. 이렇게 훌륭한 시험이 어딨는지를 트냐고. 정아, 그걸로 동네 장사가 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맞는 말이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 중에 입소문을 무시할 수 없는 장사는 없겠지요. 문제는 나한테 정이라며 동네 사람들의 호의를 공짜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건 생색 없이 모 혼자 동네 사람들을 이용하며 돌아다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옷가게는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시모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틀린 소문만 퍼졌었어요. 시모는 이틀에 한 번 동네의 지하 생색 없이 다니며 사람들을 속이고 스며든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옷가게 손님으로 데리고 오게 했다. 물론 틀린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시모가 동네 사람들을 우리 옷가게 수시로 소개시켜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신모가 소개시켜준 손님들은 오히려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골치 아픈 손님들 뿐이었다. 손님들을 우리 옷가게로 데려와서 신모가 전화해서 오라는 말씀에 첫마디로 매번 똑같아서 귀찮아 건물주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소개한 손님인데 내 체면을 지켜야겠다고 때때로 값은 조금 낮춰주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시즌 오프도 아니고 절반 가격에 팔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건물주 디스카운트의 부담은 까탈스럽다. 스럽다라는 말이 그렇죠. 당연히 부담스럽죠. 저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적자를 보니까요. 어디 보자. 그렇다면 건물주 디스카운트 말 9시어머니 할인이죠. 시어머니 할인은 60% 할인이라 알죠. 어머님 절반만 받는 것도 적자인데 60%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자꾸 이럴 거면 할인 금액만큼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던가요? 뭐라고? 할인 금액만큼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통화가 끊긴 누구나 잘 안 들린 애, 휴대폰을 바꿔야 하나? 일단 끊는다. 여보세요. 어머님은 없으신데 맞네요. 그리고 내 건물 계단들이 좀 더 없습니다. CM2 할인으로 60%까지 할인해주고 건물 1층부터 옥상까지 모두 청소했으니 이렇게 시모는 본인의 손님을 소개시켜준 동네 사람들마다 최소 50%에서 때로는 70%까지 억지로 할인을 강요했어요. 그때마다 월세를 깎아준다며 타령도 빠지지 않았죠. 월세라며 매달 꼴랑 10,000원을 깎아주면서요. 그렇게 시모가 소개한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손수 만든 옷을 싸게 팔아야 했던 저는 매번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현실적인 고충은 훨씬 심각해졌어요. 시모의 강제 할인으로 인해 제가 받아야 했던 돈이 100만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모가 가져다주는 동네 사람들의 업종은 수십만 원씩 감소하는 정도가 계속 심해졌습니다. 정상적인 공사비를 받았다면 1,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했겠지만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바람에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어떻게든 돈을 갚아야만 했기에 정말 극단에 이르러 2배 이상도 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생존해 나갈 것입니다. 방범 순찰 등 헤드레실까지 모두 저 혼자에게 떠넘기려 들더라고요. 제가 그 헤드레실로 고생하는 동안 시모는 내 통장을 힘내 반상회장으로 만들고 4년을 해가면서 생색 또한 혼자 다 내고 돌아다녔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 장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고백하며 실어를 제발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엄마 말한 것에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에요. 그렇죠. 동대장석 그가 원래 다 정으로 하는 거고
엄마가 제게 저렴한 월세를 내주었으니 당신도 같은 만큼의 보답을 해야겠죠? 또 솔직히 치부 모두 부모인데 가족사에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네 헤드레실 나한테다. 떠넘기는 것은 내가 건물에 새 들어있으니까 참아야 해. 뭘 그렇게 자꾸 따지냐. 엄마가 어른이니까 좀 시키고 그럴 수 있지. 또한 면회를 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얌전히 좀 하면 안 돼. 아, 됐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더 할까? 죽어도 부인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오직 엄마 편인 사람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어요. 남편은 모든 사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 엄마 편을 들었어요. 시모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어쨌든 전자전인 셈이었죠. 결국 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돌아서자 충격에 빠져서 말 안 나왔어요. 아닌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낀 순간 참을 수 없는 충격이 밀려왔고 계속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계속해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순응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마음이었어요. 이대로면 평생 시모의 노비 신세에 빠져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이었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저는 제 자리에 동네 분리수거를 맡기고 두 사람으로서만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도중 시모의 남편에게 들이닥쳐 말했고 따졌어요. 동네 수거 역할은 왜 전적으로 하나요?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혼자 자초한 일을 처리해야겠죠. 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기는 건가요? 언제부턴가 모든 일을 나에게 시키는데 그게 해결되는 건가요? 아이가 갑자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도 몰라. 제 얼굴은 이쁘게 안 보이겠죠.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더는 이런 일을 싸게 살아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네 허드렛일을 제게 떠넘기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거나 할인해서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딜 그렇게 만듭니까? 등 3층에 그 정도로 식지 않은 것은 건물주가 어디서 찾습니까? 저 정도면 매우 흠없이 둥근 건물 소유주야. 요즘 세상에 어머님처럼 갑질이 심한 건물주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이고 제가 어머님이 건물 세입자라고만 만해서 이러는 것이라면 당장 가게를 내어놓겠어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가게를 내어놓으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관계는 끝나지만 결혼에는 계약 기간이 없다는 것을 모르시니까. 그대는 내 며느리가 되어서도 지금과 똑같이 대할 거라는데 그렇게 살아도록 허락하니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제가 이혼해도 그 놈의 갑질 끝이 나겠네요. 그쵸? 희에게 어디서 출처를 모르고 함부로 이둥을 입에 올리기를 제주. 제가 어디가 어떤데요? 그걸 몰라 섬으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200여 푼치를 여야 되는 주제에 감히 건물주에게 심어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버릇없는 주지. 삭발을 지래요. 그래, 삭볼이 빠른 아닌 말로 다가 삭발을 지리 직업에다가 내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는 입장이면 옛날로 치면 솔거노비아 같은 존재일 뿐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답 좀 해볼 하니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가타부터 따질 것 없고 쫓겨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잘해. 옛날처럼 다른 집에 식모살이를 팔아. 치우기 전에 하는 일이라 나 죽었소 하면서 녹이면 노비답게 굽실거리는 말이야 불킨다. 1. 2. 누가 누굴 쫓아내나. 내가 내 발로 나간다니까 이딴 지저분하디 짚고선서 지긋지긋해. 살아도 가게 빼고 이혼도 하겠다니까.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떨어질 때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함께 절대 읽기 새로 오더라고요. 저는 박치기 한 방으로 남편을 녹이다시펴요. 그리고 분노에 찬 한마디를 남기며 시댁을 떠났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 돈이 전부인 것 같지.
지금 가진 건물이 평생 보호막이 될 것 같지? 아니, 그딴 식으로 세상. 언젠가 살다 보면 패배를 경험할 텐데 나는 내 평생을 걸어 그것을 보증한다. 나는 도시의 새 건물에 들어있던 옷가게와 결혼 생활, 그리고 집을 차려야 했다. 그러고 나니 돌려받지 못한 옷가게 보증금과 시모의 공짜 수송, 하잉, 그리고 초4분 인건비 등으로 인해 지역 허드렛일을 해야 했던 인건비까지 모두 받지 못하고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었다. 법원 판결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던 날, 시모와 남편의 표정은 대단히 화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마침내 이혼을 성공한 것만으로도 통쾌함을 느꼈던데,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친정에 머물며 안타까워하는 날들을 보냈다. 시모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거대한 위자료를 받았지만 아무래도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었다.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억울한 마음만 계속 남아 있었죠. 자존감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회의가 마저 들었어요. 세상에 원래 다 이런 건가요? 그렇다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촉망받던 패션 유망주의 길을 갔던 여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 동네 옷가게 주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친정 부편이를 봐주며 안타깝게 여기던 가족이었죠.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께 지금까지 받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삶을 찾아가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치부를 받으며 산다면 넌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건넨 말을 듣고 연기와 꿈을 다시 찾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외국계 패션 회사들에게 제출했고 그 후 몇 년 뒤 40대 초반에 이르러 저는 달러 부자가 되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계 패션 회사에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외국계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근무하며 일만 안덕의 억척으로 성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귀국한 이유는 외국계 패션 회사에서의 근무를 이어가기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이 납품 계약을 맺은 이유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류가 필요하여 국내에 머물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환영받고 귀국한 후에는 곧바로 한국에 머물 집을 찾아보러 다녔습니다. 중간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경매에 나온 매물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그 경매 매물은 바로 예전에 제가 살 바늘질을 했던 시모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시모가 입만 열면 건물줄 압이 솟았던 그 건물이에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답은 의외로 친정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내전세미가 난 이런 작자의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안 망할 것 같죠. 아버지는 호랍이야. 그래서 그 작자는 원래 모임을 좋아하지 않아. 개모임 같은 것도 망할 것 같아서 자기가 주도해서 막았지. 나도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똥을 밟게 되었어. 내전세미가 동네 친구와 크게 모임을 만들었던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지. 친구 중 한 명인 캐즈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의 돈을 다 가져가서 도망가 버렸어. 야간 도주를 해버리고는 그냥 개똥만 되고 튄 게 아니라 시애미한테 사기쳐서 혼자서 따라오고 있던 개똥들까지 싹싹 훔쳐갔다더군요. 와, 그 인간 어쩌면 큰 코 한 번씩 막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빠어나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는 셈이 된 사람들이 한테 개똥 돌려놓으라는 소정을 줄줄이 걸었지만 친구한테도 도둑 맞은 개똥만치 7개 정도 되겠죠. 워낙에 엄청난 금액을 들고 튀어버린 바람에 갚을 능력이 없는 시에 믿는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것도 모자란데 입만 열면 그렇게 자랑을 해대던 건물까지 경매를 넘어갔네요. 지금껏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걸 그랬죠. 그 인간들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꼴을 생방송으로 직접 목격한다니요. 엄마는 봤다. 그것도 직접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받을 돈 다 받고 일은 했으니 이제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남남인데
굳이 그 집안 소식까지 엄마가 줄줄이 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추미상에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궁금했으니까. 남의 집 귀한 외동딸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대던 인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크게 너무 궁금했습니까? 어떤 천벌을 받아야 할 패가망신. 썩 궁금하기도 했고 친정 어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딸이 겪은 일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순박한 친정 어머니마저 몹쓸 시댁이 패가망신하는 거려. 고대하며 바라보았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우대추를 조금 빌어 경매에 나온 심어 건물을 확 낙찰받아 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인 복수도 하려고 친정 부모님이 한도를 풀어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낙찰받은 시모의 건물을 보러 가던 날 심화 남편이 알거지가 된 것 같은 현실에 부정적으로 대처하려는지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와 씨앗이 굳었던 채로 본인들 건물인 2층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2층 건물을 나갈 수 없다 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었죠. 심화 남편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 주변으로는 도내인들이 까맣게 모이며 시모와 남편을 향해 몸을 힘껏 불러내며 육체적인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꺼져가다 보니 어둠에 진 동네. 주민들은 다 시겁해서 개가 홧김을 띠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울스가 오더니 나에게 하는 일이란 모조리 떠넘기고 다니던 정자동네 방내 생색과 사람 좋은 척은 혼자서 하고 다녔던 시모가 결국 죽일년이 돼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꼴이네요. 그런 가운데 나를 발견한 심화 남편의 얼굴에 붉은 물결이 번져 나왔어요. 설마 진짜 너였구나? 내 건물을 입찰받은 사람이 진짜 내 며느리군.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다행히도 너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내 아버미와 재결합해서 함께 다시 잘 산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는 고맙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세상에서 옳은 일이다. 재결합한 후에는 내 건물부터 청소해 주어야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나는 세무검사이니까. 너는 며느리고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건물을 돌려줘야 해. 당연히 무료로. 그러면 일시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 돈을 내가 내게 줘야 하는데 이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야. 그 말은 무작정 떨어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찰 웃었어요. 정리하려는 것은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를 다 듣게 하네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니 정말 저와는 아까운 일이에요. 예전에 끝난 거니까 아줌마랑 아들내미가 워낙 개차반이라 알겠어요. 어디서 이런 못된 말을 하는 거죠?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신의 건물이라고요. 당신이 좋아한다면 건물주는 원래 유세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현재 그 당연한 유세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똑같이 돌려주러 온 거라고요. 꿀이 안 보일 것 같지만 삭발을 하든 솔직하게 말해줘. 어째서나 나는 정직하게 답했어. 로또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당첨을 놓치기만 한 것일 뿐이야. 그냥 내가 성공하지 목이야. 당신이 언급한 그 바느질 능력으로 나는 성장했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왜 연봉까지 계산하여 더 해줄까요? 연봉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지 상상이 가요. 현재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놀라죠. 얼마가 쌓여 있고 그냥 놔둬도 은행 이자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정도면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는 될 것 같아요. 난 당신의 건물을 낙찰받은 건물주 이자로 크게 성공한 부자이고 당신들은 그 건물을 날려먹고 쫓겨나는 거지들이죠. 이래도 모르겠다고? 신세에 역전당해서 그래요. 이 정신나간 아줌마야. 그러자 심화 남편이 여기 있는 본인들의 건물이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 뭘 막 집어 던지는 건데 하나도 맞추지 않았고요. 하우적인 그 꼴이 우습다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저는 심화 남편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외부인이 제 명의의 건물의 장애 문을 설치해놓고 무단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 전화였어요. 결국 심화 남편은 경찰에게 손을 잡혀 나왔어요. 그렇게 심화 남편은 몰매를 맞고 겨우 면한 채로 동네에서 차참하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나 말이나 말거나 저는 쫓겨나는 실무와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호의 과거 약행으로 인해 온갖 고생을 치르던 저를 남편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처럼요. 돈 좀 있다 없이 나를 삭바는지라는 솔거나 노빛이 급하다니 결국 인치이들이 그 돈 때문에 쫓겨다니는 도망 노비 신세가 됐네. 이래서 돈 있다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날 친정 부모님은 나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 위로는 깊은 안식처였죠. 그렇게 40대 중반이 된 나는 여전히 외국 패션 회사의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여유롭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중견기업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을 납품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시모아한 남편은 나의 말 그대로 도망 노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집도 잃고 동네 사람들의 끈질긴 추격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야.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은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했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왔네요. 언제 되었든 정말로 다들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